네,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794명이 발생했습니다. 하루 만에 다시 800명에 육박한 수치가 나온 거죠. 자, 새해 거리두기 내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하루 앞두고 확진자가 이렇게 급증을 하자 방역 당국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수도권의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짐에 따라서 서울과 인천, 경기도에서는 2주간 별도의 특별방역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는데요. 관련 내용들 이형민 세브란스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예, 거리두기가 내일부터 완화가 많이 되는데 공교롭게 갑자기 확진자가 이렇게 많이 는 이유가 뭘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지난 연말에도 마찬가지였거든요. 11월 달에 이제 3차 대유행 일어나면서도 거리두기 즈음에서부터 증가를 하기 시작을 했었는데 네네. 이번도 역시 이제 마찬가지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예.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이미 이제 거리두기 완화에 대한 발표가 굉장히 좀 빨리 됐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에 대한 아마 기대감을 많이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러다 예. 보니까 뭐 방역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완화되는 측면들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또 이제 좀 더 덥고 이러다 보니까 실내에서 다시 이 문을 닫아두고 에어컨이나 이런 것들을 켜다 보니까 환기나 이런 부분들의 문제도 또 일부 있고요. 예.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 걸로 생각은 됩니다. 미리 스스로 방역을 놓은 사람들이 많다 이런 말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 최근의 수치로 지금 입증이 되는 건데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0시 기준으로 794명의 국내 확진자가 나왔고, 네. 그다음에 그 중에 759명, 전체 확진자가 나왔고, 그 중에 759명이 국내에서 발생한 사람들입니다. 예, 예. 근데 좀 한 가지 독특한 게 이 759명 중에서 서울에서 발생한 게 368명으로 거의 절반입니다. 네네. 굉장히 그 포션이 그 퍼센트가 올라갔습니다. 예. 올라갔고 수도권만 놓고 보게 되면은 631명으로 전체 83%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의 지금 대부분이 수도권에서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이제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거는 사실 지난 주말부터도 조금 예견이 됐던 상황인데 저희가 이제 주말에 발생 현황을 보면은 6월 중반인 13일하고 14일에는 300명 중반 정도. 그 다음에 20일에는 300명 초반 정도였었는데 예. 지난 주말에는 570명, 472명으로 거의 500명 넘어갔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지금 이번 주 시작되자마자 코로나19 확진자 폭발을 좀 나타내주는 그런 사전 지표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 그러면 내일부터 사실상 많이 완화가 되잖아요. 영업시간이 12시까지 늘어나고 인원 제한도 2주 동안은 6명까지 모일 수 있고 지금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확진자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게 좀 일시적인 어떤 집단 감염의 그 집단 감염 때문에 생긴 거면 좋겠다라고 네네. 생각은 하는데 차라리, 예. 그런데 이제 문제가 그렇게 나타나지 않는 게 최근 들어서 이제 확진자의 그 발생 특징을 보면은 이게 뭐 말은 이제 젊은 사람들 위주로 나타난 거다. 그다음에 그런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뭐 클럽이라던가 유흥주점이라던가 이런 부분들 통해서 나타난 거다라고 그래서 이제 일부 집단 감염 때문에 나타난 것처럼 보이는데 예. 실제로 데이터를 들여다보게 되면은 저희가 6월 중반인 25주하고 그다음에 6월 말이었던 26주의 코로나19 발생 현황을 봤을 때 60세 이상을 빼놓고 코로나19 확진자의 증가는 전 연령대에서 나타납니다. 아, 모두 다. 예, 네. 예. 그래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게 20대였었지 20대를 제외한 나머지 전 연령대에서 다 지금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는 나타나고 있거든요. 예. 그런 걸 네. 놓고 봤을 때 지금 현재 사회 전반적으로 코로나19 발생이 지금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가 된다면 네. 그러면 아마도 조금 더 코로나19 확진자는 늘 가능성도 지금 배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이제 저희가 조금 좀 기대는 거는 이렇게 많이 늘게 되면 사람들이 조금 알아서 조심하는 측면도 생기거든요. 아, 예, 예, 예. 근데 그게 있다면은 좀 증가세가 둔화될 수는 있는데 근데 지금 그런 현상이 과연 나타날지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내일부터 있을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그런 것들 때문에 나오는 이런 사전 완화세만으로도 지금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사람들이 그런 것들 현재 코로나19 확산세에 뭐 특별히 신경을 쓰지 않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분위기에 이제 편승을 하게 된다면 예. 폭발적인 증가도 배제는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예.
지역별로 보면요. 수도권 상황이 특히 심각하고 국내 감염의 70% 이상이 발생할 정도인데 또 델타 변이도 다수 발견이 되고 있다고 해서 이런 확진자 급증은 혹시 델타 변이에서 비롯된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은 아직 저희가 조금 더 데이터가 필요한데요. 현재 국내에서 나온 변이형 추세를 보시면은 전체 유전자 분석수 12,000여 건 중에서 변이 바이러스 검출 건수는 2,492건으로 21% 정도 됐었습니다. 근데 네. 그 중에서 델타 변이가 차지하는 비중은 263건 정도로 10% 약간 넘는 정도이거든요. 근데 주의할 거는 이 263건 중에서 73건이 최근 일주일 내에 발견된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은 분명히 저희가 좀 주의가 필요한데, 근데 이 74건 중에서 52건은 해외 유입이었고 21건이 국내 감염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많은 이 델타 변이가 지금 해외에서 지금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서 이게 지금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네. 국내 감염 건수가 21건 정도 최근에 발생을 한 거 있고,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들어오는 유입력 자체가 늘어났기 때문에 델타 바이러스에 대한 주의는 필요는 합니다. 근데 이게 아직 지역사회 안에서 그렇게 퍼졌다? 이런 데이터까지는 아직은 지금 안 나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걸 알려면 대략 한 7일에서 10일 정도 걸리는 현장 전체 분석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번 주의 현황을 분석하는 결과는 아마 다음 주 정도 돼야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고, 하지만 어쨌건 지금 수도권에 감염이 증가하는 거는 맞고, 그중에서 서울이 중심에 있는 거는 맞거든요. 예.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국내 전체 코로나19 확진자의 절반 정도가 서울에서 발생한다. 네. 이거는 지금 여태까지 그동안 수도권이 코로나19 확진의 중심에 있었던 거는 맞지만 이렇게까지 나온 적이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서울 위주의 지금 확산이 있는 거는 맞고, 거기에 대한 뭔가 지금 집중적인 방역 정책이 필요한 상황인 거는 예.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인지 방역 당국에서도 내일부터 2주간 수도권 특별 방역 점검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 정도 조치로 대응이 좀 충분할까 싶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수도권 방역 조치가 이제 몇 가지가 지금 나오기는 했는데요. 지금 중요한 거는 이 수도권 안에서도 지금 집단 감염이 생기는 곳들을 저희가 찾고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인 대응이 필요한데,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사람들이 어떻게 인식하느냐라는 부분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어쨌건 사회적 거리두기는 지금 계획대로라면 내일 2단계로 이제 내려가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전에 중간 정도에 있던 것이 이제 오히려 약간 낮아지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보이게 될 거거든요. 예. 그런 상황에서 과연 지금 전반적으로 이렇게 사회 일각에 그러니까 사회 전반적으로 퍼져 있는 코로나19 감염 제어가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리고 되게 또 지금 특이한 현상 중에 하나가 전반적으로 코로나19 감염이 늘어나면 진단검사 건수도 늘어나거든요. 근데 최근에 보면은 진단검사 건수가 그닥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지난 겨울 같은 경우에 코로나19 진단검사 건수가 주당 대략 뭐 한 140만 건에서 뭐 많게는 뭐 한 150, 60만 건까지도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지금 6월 둘째 주에 진단검사 건수는 100만 건, 110만 건 정도, 6월 마지막 주 진단검사 건수는 107만 건 정도 주장, 이 정도로 돼서 별로 지금 안 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게 지금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사람들이 코로나19에 대해서 좀 본인이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와서 진단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예. 그런 경각심이 떨어져서 그러는 건지. 초반에 대부분 갔는데요, 진짜 사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돼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이제 저희가 사실 많은 전문가들이 반대를 했었는데 자가진단 형태가 어쩌건 일부 들어왔거든요. 네, 근데 아, 지금 네네. 자가진단 때문에 일부 진단검사 건수, 진단검사나 이런 부분의 효율성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거지.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자가진단을 풀 때 많은 전문가들이 자가진단의 부정확성에 대해서도 얘기했지만 정 쓰려면 그러면은 이게 얼마나 팔리고 누구에게 팔리고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보고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라고 그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우리는 그런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예. 사실 자가진단을 쓰는 몇몇 국가도 최소한 그 정도는 갖춰놓고 지금 풀었는데 저희는 지금 그런 거에 대한 게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 어떻게 이 진단검사 이런 것도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의 데이터 분석이나 이런 것도 지금 사실 조금 필요한 상황이긴 합니다. 아, 그렇군요. 어제 그 방역 당국이 회의를 할 때 저도 이 부분이 이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싶었는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런 제안을 했어요. 지금 수도권이 어제 확진자 중에 반 정도를 차지했고 어제는 사실 보니까 서울 368명, 경기 234명이 확진이고 나머지 지역은 대부분 뭐 10단위예요. 그리고
1단위도 있고 많아야 인천이 29명이고 대전이 26명 제일 많은 게 이런 거란 말이죠. 상황이. 그러면 와 서울 경기가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그런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예전엔 고령층 위주로 접종하지 않았냐 백신. 이제는 밀집도 위주로 확진자 많이 나오는 위주로 접종을 하는 게 어떻겠냐 한번 고려해 주십사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름 일리 있는 그 발언이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예. 근데 이제 한편으로 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발언이기도 합니다. 네. 저희가 말씀 주셨던 것처럼 지금 현재의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추세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고 6월 초와 비교했을 때 코로나19 그 확진자 증가가 그러니까 확진자 발생이 감소한 데가 한 절반 정도거든요. 호남, 경북, 제주권 같은 데는 많이 감소했고 네. 충청, 경남, 강원권 같은 데는 현장 유지 정도인데 지금 수도권만 폭발하고 있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마 그런 얘기를 한 걸로 생각이 되는데 저희가 그동안 코로나19 확진자의 발생 현황을 누적 그러니까 인구 10만 명당 발생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예. 분명히 서울, 경기가 많기는 합니다. 네. 서울이 인구 10만 명당 508명이었고 예. 그다음에 경기가 330명 정도로 그 다음을 차지하는 게 이제 대구. 대구는 왜냐하면은 작년 3월 초에 이제 신천지 관련 네. 감염이 있었기 때문에 434명 정도를 차지하지만 나머지 지자체 같은 경우는 대략 한 200명 전후반 정도거든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서울, 경기가 분명히 1.5배에서 2배 이상 많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그런 얘기를 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한편으로 또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다른 지역이라고 그래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없는 건 아니고 네. 그 다음에 지방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조금 고령자층 또 나이 많은 분들이 전반적으로 좀 많거든요. 예. 물론 60세 이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느 정도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60세 미만에 대해서는 지금 접종이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60세 미만이라고 그러면 위험도가 떨어지냐? 분명히 사망률은 떨어지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코로나19로 이번에는 위중증 환자의 비율을 보게 되면은 네. 147명인가 그 중에서 25% 정도가 60대 이하거든요. 그러니까 30대, 40대, 50대도 분명히 위중증 환자는 발생을 합니다. 치사율 자체는 많이 떨어지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저희가 다른 지역의 어떤 코로나19 발생 현황이나 이런 것도 지금 안정된 상황이라고 보긴 조금 어렵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들이 다 협의가 돼야 그래야 조금 인구 밀집 지역 위주로 접종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걸렸을 때 위중증 연령도 좀 낮은 연령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최근에는 또 젊은 층들에게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이 발생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어느 정도인 거예요? 지금 상황이요? 젊은 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제 질병관리청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은 네. 현재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건수를 보시게 되면은 20에서 29세가 인구 10만 명당 9.3명 정도로 지금 전 연령대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건 맞습니다. 네. 그다음에 20대가요? 예, 그다음에 네. 30대가 7.9%, 40대가 7.2%, 50대가 7.3% 정도 되고요. 근데 이게 60대로 넘어가면 5.4, 70대가 2.6, 80대가 1.6으로 확 떨어져요. 네. 그래서 지금 예방접종을 한 군하고 안 한 군하고 차이가 지금 꽤 납니다. 비교가 확실한 거예요. 그게? 네, 확실하게 지금 차이가 나요. 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지금 20대가 이런 코로나19 감염의 중심에 서 있는 거는 맞는 걸로 생각이 되고요. 네. 그리고 이러한 감염이 주로 보면은 이제 일어나는 것들을 봤을 때 다중이용 시설 지금 위주로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얘기하는 보통 음식점이라던가 또는 뭐 노래방이라던가 이런 거 위주로 또 일부 일어나는 측면들이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감염 사례도 몇 가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어민 강사발 코로나19 집단 감염 확산세가 심상치가 않은데 그래서 정부도 어제 홍대 일대 펍이나 클럽을 방문한 사람들은 좀 모두 검사를 받아달라 이렇게 밝히기도 했거든요. 일단은 원어민 강사 모임 그리고 마포구 음식점 집단 감염 사례 두 가지 좀 연관성이 확인이 된 상태입니까? 일부 지금 있다라는 얘기를 확인은 했는데요. 근데 지금 이 마포구 음식점 집단 사례는 저희가 조금 몇 가지 좀 짚어볼 게 있는데요. 예. 지금 현재 그 서울 경기 지역의 코로나19 확산세의 시작점이 저는 이제 지난주에 있었던 강남발 그 음식점 확산하고 좀 맞물려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강남발 음식점 확산 같은 경우에 일부가 마포구 쪽으로 와서 식당을 좀 방문한 정황도 일부 있었고요. 네. 그런 것들이 결국 이제 홍대까지도 이제 연결이 되는 그런 일련의 흐름들이 조금 있는데, 근데 그 강남구에서 있었던 그 집단 감염, 지난주 일주일 전에 있었던 집단 감염은 몇 가지 좀 특징이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거냐면은 첫 번째로 방역 수칙을 어긴 영업을 했다는 게 굉장히 크고요.
즉 시간도 어겼고 예. 그다음에 자리 이동 같은 것도 저희가 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 안에서 굉장히 자유롭게 이동을 했고 그러면서 일종의 클럽처럼 운영을 한 게 그 안에서의 집단 감염이랑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예. 그럼 왜 그렇게까지 자유롭게 그 안에서 운영을 했냐? 들어가면서 자가진단 키트로 다 확인을 하고 음성인 사람만 들여보냈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린 나름 했다. 조치 취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제일 걱정을 했던 거거든요. 네. 이렇게 부정확한 키트를 쓰는 거에 대해서. 근데 결국 그렇게 돼서 그 안에서 집단 감염이 되면서 이게 지금 계속 연결 지금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이게 지금 이러한 그 사례들이 또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사례 같은 경우에 저희가 좀 철저하게 좀 조사를 해서 부족한 부분들, 예를 들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이 식당의 운영 자체도 지금 방역 수칙을 어긴 상황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뭐 말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원아웃을 시키겠다라고 원 스트라이크 아웃을 시키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명확하게 돼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추가적인 이런 현상들이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 거기에 대한 주의와 교육, 계도 같은 부분들도 좀 신경을 써야지 될 것 같습니다. 예. 또 살펴보고 싶은 사례가 대전 사례인데 지금 네. 노래방 종사자와 손님의 확진이 계속되고 있는데 내일부터 새 거리두기가 이제 적용이 되면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가 되잖아요. 추가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 좀 이런 조치가 취해져도 괜찮은 걸까요? 조금 조심스러운데요. 대전 같은 경우도 이제 역시 마찬가지의 지금 상황인데요. 예. 지금 노래방 종사자하고 손님이 확진돼서 여태까지 누적 19명 정도가 지금 감염이 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유흥주점이나 노래방 종사자의 진단검사 명령을 내리기는 했는데 문제는 지금까지 사례를 놓고 봤을 때 이렇게 명령을 내려서 효과가 나타나려면 시간이 꽤 걸리거든요. 대략 한 2주에서 한 달 이상 걸릴 겁니다. 이거 잠재우려면. 예. 근데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그러니까 그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된다. 그러면은 이게 정리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완화되게 되면 분명히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거든요. 만약에 1단계로 내려가게 되면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풀리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지금 현재 제가 아까 뭐 지방 쪽은 그나마 조금 잠잠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 이런 상황도 폭발과 그러니까 코로나19 유행과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이번 주에 좀 발생하는 현황이나 이런 것들을 좀 보고 조심스럽게 결정할 필요가 있고요. 만약에 조금이라도 코로나19 확진이 증가하는 추세가 보인다. 그러면은 저희가 작년 11월 달에 그런 대유행을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바로바로 단계를 올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조치들 검토가 예. 지금 되어 있어야 됩니다. 예,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민들도 바로바로 그렇게 조치를 받아들일 준비도 돼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반발감도 되게 심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걱정스러운 부분들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전례가 이제 일본 같은 사례들인데요. 일본 같은 경우도 사실 올림픽 문제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거기는 이제 자숙 기간이라는 말을 쓰던데요. 네. 그거를 3월 달, 4월 달에 완화했다가 증가하면서 다시 강화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그랬더니 이게 바로바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서 굉장히 좀 고생을 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몇 번 말씀을 드리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거는 예. 명령을 내린다고 우리나라 전역에 있는 5,200만 명이 한꺼번에 다 말을 딱 들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생활 습관을 바꿔야 되고 많은 업체들이 영업 시간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정을 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바꿔야 되는 부분들이 엄청 많거든요. 예.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바꾸는 게 되게 조심스러운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에 있거든요. 이게 바꾼다고 다 사람들이 하루 이틀 내에 딱딱 따라와 주면 좋은데 네. 이게 제대로 효과를 나타내려면 진짜 강력한 조치를 사전에 쓰더라도 예. 최소한 1, 2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해야 효과가 나타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많이 좀 지금 현재 코로나19 발생 현황이 조심스러운 게 맞습니다. 일단 당장 이번 주 확진자를 보면 지난주보다 확실히 늘긴 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시는 상황이지만 내일부터는 거리두기는 반대로 완화가 확실히 되잖아요. 교수님께서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에요? 내일부터? 일단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요. 일단 수도권의 상황 자체가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인데 수도권은 전체적으로 대략 2천만 명 이상의 지금 인구가 몰려 있고 생활권이 이렇게 다 겹쳐져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예. 지금 이게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 분명히 폭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 젊은 층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라는 피해가 적다고 하지만 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럼 50대 이하, 40, 60대 이하에서도 중증 환자는 꽤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대비나 준비 같은 것들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지금 현재 코로나19 중환자 병상 수가 잘 유지가 되고 있긴 합니다. 한 800개 정도는 비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1000명이 넘어가는 순간 그 다음부터는 폭발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는 저희가 여러 가지의 많은 장애를 받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생활이나 이런 부분들도 그렇고 의료 자원의 문제도 생길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그 선을 넘지 않도록 저희가 아마 현재 의료 자원으로 1000명 정도까지는 감당이 가능하겠지만 하루 발생하는 환자 숫자가 근데 그걸 넘어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선을 넘지 않도록 저희가 좀 주의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선을 넘게 되면은 많은 것들의 문제가 생기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 분명 문제가 생길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 작년에 코로나19 때문에 그 교육 격차가 너무 심해가지고 맞아요. 2학기부터는 가급적 전면 등교를 하기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안 되면은 결국은 다시 이것도 지연될 수밖에 없고 우리의 아이들이 제대로 교육받을 기회를 많이 놓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 친구들도 많이 없겠어요, 이제.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가 걸리기 때문에 저는 조금은 더 지금은 주의할 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아쉬운 거는 저희가 이제 코로나19 예방접종 분량이 이제 많이 국내에 들어오게 될 텐데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잘 이용을 하면은 앞으로 한 2달 정도만 지나더라도 이제 많은 인구에 대한 1차 접종 완료가 될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앞으로의 2달이 문제인데 이 2달간을 과연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고 코로나19 확진자가 폭발할 위험성까지 끌어안고 이렇게까지 완화할 필요가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약간 아닌 것 같거든요. 사실 2달이라는 기간은 지금 이런 여러 자영업자들 많은 피해를 보시고 있는 자영업자들 분들에게 충분한 지원을 하면서 이런 분들이 좀 이런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2달만 좀 참아주게끔 조금만 더 참아달라. 그렇게 이해를 구해야 되는 저는 기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또 이런 이해를 구하기는 너무나 그간 자영업자분들에 대한 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여러 가지로 맞물리다 보니까 정책적으로 뭔가를 결정하기 어렵고 또 한 번 방향성을 이런 걸 완화하겠다고 딱 잡고 가다 보니까 중간에 지금 어떻게 하기가 어려운 지금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만약에 이런 확산세가 지속이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나 종합적인 대책의 어떤 변화를 분명히 고려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교수님, 지금 당장 내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완화가. 근데 지금은 상황이 많이 좋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걱정하는 말씀해 주셨잖아요. 막 답답할 정도인데 제가 그 상황을 들으니까 상상을 해보니까. 근데 이왕 당장 내일 시작이 되니까 그러면 지금 상황을 좀 유지하거나 최소한 유지만 할 수 있는 상황으로 갈 수 있는 우리의 대책은 뭐가 있을까요?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방은 아직은 조금 낫거든요. 문제는 수도권입니다. 수도권은 저는 2단계가 적절한가 좀 잘 모르겠어요. 올려야 된다, 좀 단계를. 수도권은 적어도 지금 집중 기간이 그 관리가 필요한 지금 상황이거든요. 서울이 전체 전국 확진자의 절반을 차지한다. 이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조치를 저희가 고려했을 때 적어도 수도권만이라도 이런 지금 현재의 상황이 어느 정도 안정될 때까지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부분들은 좀 제고하는 게 저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뭐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이런 코로나19 확진자의 증가 추산 이런 것들이 좀 적어진다면은 그때는 뭐 저희가 상관은 없겠지만 어저께 발생한 사실 그 코로나19 확진자 숫자를 놓고 봤을 때는 2단계로 내려가기는 저는 좀 위험한 숫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영민 세브란스 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와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